여보, 최씨네 아들이 8년 동안 못 갚던 빚이 한순간에 없어졌다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빚이 어떻게 갑자기 없어져? 정부에서 아예 빚을 없애준다는 거야. 조건만 맞으면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완전히 지워준다고. 설마.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해? 맞아. 뉴스에서 봤는데 324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던데. 우리 큰아들도 혹시 잠깐. 그럼 우리도 확인해 봐야겠는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가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부가 공식 발표한 100% 진짜 정책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혹시 지금 빚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연체 기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 20년간 금융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눈물을 봤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그리고 최근 5년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된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희망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그것도 역대 최대 규모로 말이죠. 이번 정책의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 12월 31일까지 5천만 원 이하 연체금을 갚으면 연체 기록이 완전히 삭제됩니다. 둘째, 7년 이상 갚지 못한 5천만 원 이하 빚은 정부가 아예 없애줍니다. 들으시면서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 생각하고 계시죠? 저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현실입니다. 324만 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될 이 정책. 과거 어떤 정부도 시도하지 않았던 파격적인 규모입니다. 총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됩니다. 특히 신용사면의 경우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지원 한도가 2.5배나 늘었습니다. 세무소각은 아예 처음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73세 김동철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3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일할 곳을 찾기 어려워졌고 건강도 나빠지면서 기초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김 할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 추심 전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휴대폰 사용을 꺼려하게 되었고 외출할 때도 혹시나 해서 집 주소를 알려주기를 망설이셨습니다. 73세의 나이에 빚 때문에 이렇게 위축된 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번 정책으로 김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심 전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신용사면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발생한 연체 채무가 대상입니다. 금액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빚만 갚는다고 자동으로 기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연체금을 전액 상환한 후에 코리아 크레딧뷰로, 서울신용정보, 나이스 신용평가 등 주요 신용평가 회사에 연체 기록 삭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324만 명 중 이미 272만 명은 빚을 다 갚은 상태라서 자동으로 혜택을 받게 되고 나머지 52만 명은 올해 말까지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67세 이명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2021년 남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생 남편에게만 의존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장례 비용도 부족했고 생활비도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카드값과 생활비 대출 2천만 원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4년간 이 할머니는 연체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왔습니다. 신용점수는 바닥까지 떨어졌고 휴대폰 개통도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대출은 물론이고 전세 계약을 할 때도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연체자라는 낙인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자녀들이 힘을 모아 연체금을 갚아줬습니다. 큰딸이 직장을 다니면서 모은 돈과 작은 아들이 부업으로 번 돈을 합쳐서 2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이 할머니는 이번 신용사면 정책으로 연체 기록을 완전히 지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단순히 기록만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신용 점수가 크게 올라갑니다. 작년 신용회복 지원 정책으로 혜택을 입은 분들의 실제 데이터를 보면 개인의 경우 평균 31점, 개인 사업자의 경우 평균 101점이나 상승했습니다. 신용 점수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도 크게 낮아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연체 기록이 있을 때는 대출을 받으면 연 1520%의 고금리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연체 기록이 삭제되고 신용 점수가 회복되면 같은 조건에서도 연 710%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천만 원을 5년간 대출받는다면 연간 이자 차이만 해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날 수 있습니다. 5년이면 500만 원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 핵심 정책인 채무 소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7년 이상 갚지 못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빚을 완전히 정리해주는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배드뱅크라는 특수기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주도로 설립되며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배드뱅크의 운영 방식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을 배드뱅크가 매입합니다. 이때 매입 가격은 원금의 5% 내외로 매우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 채권을 150만 원 정도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연체 채권의 실제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배드뱅크가 채권을 매입한 후에는 채무자의 상황을 심사합니다. 소득과 재산 상황을 보고 상환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히 소락합니다. 상환 능력이 일부 있다고 판단되면 원금의 80%까지 감면하고 나머지를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합니다. 대상은 7년 이상 갚지 못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으로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 채권 규모는 16조 4천억 원이지만 실제 매입 비용은 8천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은 4천억 원입니다. 나머지 4천억 원은 금융권이 부담합니다. 은행권이 3,500억 원에서 3,600억 원 정도를 부담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59세 박정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 2,800만 원을 4년간 연체했습니다. 박 씨는 매일 추심 전화와 독촉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59세의 나이에 빚 때문에 완전히 위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형제들이 힘을 합쳐 빚을 갚아주고 신용사면까지 받게 되면서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혜택을 받은 분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정부 정책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채무 소각의 경우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소각되는 장기연체 채권은 채무자가 상환 능력을 상실했고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회생 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 엄격하게 선별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완전 소각이 아니더라도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전저히 부족한 경우 원금 최대 80% 감면과 분할 상환 심면 등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이 적용됩니다. 배드뱅크는 8월 말까지 설립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금융권과 채권 매입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채권 매입은 10월부터 시작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복되는 채무 탕감 정책이 어차피 안 갚아도 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고 결국 성실상환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바로 도덕적 해이 문제입니다. 한 국회의원은 지난 5년 4개월 동안 7년 이상 장기 연체에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상환한 채무자가 361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하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은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장기 연체에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상환한 채무자는 361만 1천 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상환한 금액은 총 1조 581억 원에 달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매년 50만 명에서 80만 명이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습니다. 이런 분들과 비교해서 빚을 소각받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 정부들도 비슷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농업인 부채 탕감,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문재인 정부의 장기연체자 소각, 윤석열 정부의 새출발기금 등 대부분의 정부가 유사한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있느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어쨌든 사회적 안전망의 하나로 기능해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2021년과 2024년에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발생한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2차례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원 대상이 2천만 원 이하 연체 차주였으나 이번에 기준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장기연체 채권은 이미 회수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소각하는 것이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채무자들이 경제활동에 복귀하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결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런 정책이 반복되면 신용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빚을 갚지 않아도 언젠가는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생기면 성실한 상환 문화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비용이 결국은 세금으로 충당되므로 성실한 납세자들이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그럼 왜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걸까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거나 연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고금리 상황까지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와 높은 이자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기존보다 대폭 확대된 지원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과거 신용회복 지원 당시 상황에 비해 코로나19 관련 피해 연장, 고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이 중첩된 상황임을 감안해 금액을 상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혜택을 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대구에 사시는 64세 조미경 씨는 2022년 코로나로 인해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1,500만 원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연체자로 살면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녀의 도움으로 빚을 갚고 신용사면 혜택까지 받게 되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 씨는 정부 정책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분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번에도 제대로 필요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자녀들의 보증을 서주실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증을 서주시면 나중에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나 대출 관련해서 전화나 문자로 유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쉽게 믿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이나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정책 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안내라는 문자를 통해 개인정보와 심사비용 납부 등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는 절대 문자나 전화를 통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시면 반드시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신용사면의 경우 2020년 1월 이후 연체가 발생했지만
현재는 갚을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5천만 원 이하라면 올해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시행 예정일은 올해 9월 30일입니다. 채무 소각의 경우는 7년 이상 갚지 못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이 대상이고 중위소득 60% 이하,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배드뱅크는 8월 말 설립, 10월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항상 정확한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식 기관의 발표 내용을 참고하시고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정책보다는 신용회복 교육과 조기 개입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빚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빚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짜 복지라는 겁니다. 또한 정책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도 이런 우려를 의식해서 대상자 선정을 엄격하게 하고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흥업 등에서 쌓인 부도덕한 부채 탕감 가능성과 과도한 외국인 지원 등의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정책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빚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 시스템과 조기에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평소에 건전한 금융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용관리의 기본은 본인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고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빨리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런 정책의 파급 효과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단순히 개인의 신용 회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소비도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이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만 제대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신용사면은 9월 30일부터, 배드뱅크 운영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혹시 주변에 해당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꼭 확인해 보시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신용사면의 경우 올해 12월 31일이 마감일이므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코로나19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와 높은 이자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기존보다 대폭 확대된 지원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정책 정보는 항상 정확한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식 기관의 발표 내용을 참고하시고 혹시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이런 정책을 통해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정책이 남용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과의 형평성도 중요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빚 때문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기회에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